네, 안녕하세요. 창필중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쌀국수 집의 진짜 경쟁자는 미소야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소야라는 브랜드는 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매장을 오픈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상권 파악이라는 걸 합니다. 뭐 상권 파악 중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해당 상권의 인구라든지 은행이나 쇼핑몰 이런 집객시설, 아니면 그 유동인구, 해당 상권의 뭐 연령, 아니면 근처 식당들의 뭐 대략적인 매출, 뭐 이런 것들을 뭐 많이 파악을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을 객관적인 지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객관적인 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소상공인 지원센터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런 데만 들어가도 뭐 파악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한 발 더 들어가서 심도 있게 알아볼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나의 경쟁 상대가 누구인가, 조금 더 엄밀히 따지면 나의 진짜 경쟁 상대가 누구인가,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경쟁이 심한 곳은 힘들어지니까 식당으로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파는 메뉴하고 똑같은 메뉴를 파는 집, 그쪽을 나의 경쟁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삼겹살집을 여는데 근처 삼겹살집이 몇 개가 있는가, 이런 거를 파악을 하는 것도 일견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야말로 1차적인 파악에 불과합니다. 진짜 경쟁자가 누구인가, 이걸 파악해야 그래도 조금은 제대로 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2016년 그때가 정말 아주 추운 겨울이었어요.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넘어가는 겨울이 굉장히 추웠는데, 그 당시에 제가 직접 매장을 오픈하기 위해서 상권 파악을 하고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오픈할 매장의 메뉴를 뭐 베트남 쌀국수로 정하고 나름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매장을 열으려고 알아보고 다녔을 때였어요. 너무 추워서 사람들은 밖으로 나오지도 않는 거리를 상권 파악하겠다고 콧물 질질 흘려가면서 열심히 대략 한 석 달 정도 그렇게 상권 파악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생각했던 건,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업종이 과연 외식인가 평식인가, 외식 대 평식,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본인들이 하려는 업종이 만약에 식당이라고 한다면 다들 자신들이 외식업에 종사를 하고 있다고 착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엄연히 외식과 평식은 다릅니다. 평식은 평소에 늘 부담 없이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먹는 음식, 외식은 좀 특별하게 먹는 음식, 뭐 데이트할 때라든지 뭐 가족 회식을 할 때 뭐 그럴 때 한 번씩 먹는 음식점을 외식. 평식은 평소 그 근처 사람들이 먹으러 오는 음식을 뜻합니다. 김밥 천국이나 뭐 만두집, 뭐 칼국수 집, 뭐 해장국집, 뭐 김치찌개집, 뭐 이런 집들은 평식에 해당합니다. 보통 제가 평식을 기준으로 삼는 금액대는 일반 소우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식대로 책정하는 금액들, 보통 한 7,000원 정도 하죠. 요즘 뭐 8,000원도 있긴 하지만 뭐 대략 한 6,000원에서 8,000원 사이가 될 겁니다. 외식은 평소에 먹는 것보다는 조금 더 써야 됩니다. 평소에 늘 먹기는 힘들지만 가끔 손님이라도 오면 같이 얘기라도 하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 금액대는 한 1인당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그 정도 사이가 될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삼시세끼 다 외식을 하고 삽니까? 평식을 평소에 계속 하다가 한 번씩 외식을 하러 가는 거죠. 제가 팔려고 하는 베트남 쌀국수는 처음부터 평식으로 계획됐던 한 그릇에 6,000원에서 7,000원 정도 하는 그런 금액대의 음식이었어요. 같은 상권에 쌀국수집이 똑같은 쌀국수를 파는 곳이 3곳이나 있었지만 우리가 다들 알고 있었던 그 한 그릇에 한 1만 원 정도 하는 그런 쌀국수 집들이었고, 또 그중 한 개는 뭐 저렴해서 좋긴 한데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지는 3,900원짜리 저가 쌀국수였어요. 일단 평식업을 하려면 먼 곳에서도 우리 집을 찾아올 거라는 그런 오만함을 버리고, 우리 동네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그것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나름 내 기준에 맞는 세대수가 충족이 된다면 평식을 하는 가게와 외식을 하는 가게가 몇 개가 있는지 그것부터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당시 외식업으로서 매장을 운영을 했던 곳은 상호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일본식 함바거집, 그리고 뭐 뉴욕식 스테이크집, 그래도 어느 정도 스테이크를 나름 저렴하게 팔긴 하지만 그래도 1인당 뭐 금액이 한 15,000원 정도 선 되는 음식들이었고, 뭐 유명 샤브샤브집, 그리고 안동의 유명한 찜닭집, 그리고 스시집, 뭐 초밥 같은 거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받는 초밥집 있죠. 유명 떡볶이 뷔페집, 뭐 이름만 들면은 알만한 브랜드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려는 업종인 쌀국수 브랜드, 그게 2개가 있었고요. 또 분짜가 유명한 그 집하고 지난 30년간 롱런했던
그 포모모라고 하는 그 브랜드였어요. 대개 1인분에 1만원 정도부터 그 이상 되는 가격대의 브랜드들, 아무래도 그 동네가 월세가 비싼 동네이다 보니까 단가가 높은 음식점들이 많이 포진해 있더라고요. 음식점이 얼핏 봤을 때 굉장히 많아 보였는데 직접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실제 나의 경쟁자들이 추려지게 되더라고요. 내 경쟁자들은 김밥 전문 브랜드인 김가네, 그리고 바르다, 김땡땡, 미소야, 국수나무, 명동 칼국수, 이런 브랜드들이 저의 경쟁자라고 생각할 만한 매장들이었어요. 대개 평수도 20평 이하, 동네 사람들이 평소에 부담 없이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업종들이었고, 그 중에서 1인 가격대가 6,500원에서 7,000원 정도 하는 미소야라는 브랜드와 명동 칼국수라는 브랜드가 가장 장사가 잘 됐습니다. 날이 추워서 길거리에 유동은 없는데 점심 저녁 시간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으니까요. 그곳에서 먹는 사람들은 대개 젊은 주부들과 그리고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경우를 많이 목격했고, 주말에는 가족들이 나와서 온 가족이 부담 없이 다양한 메뉴를 시켜서 먹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편안한 복장으로 한 끼 해결하는 집,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 곳에서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라 그야말로 동네 사람들이었던 거죠. 평소에 부담 없이 먹는 미소야와 명동 칼국수를 이기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저의 주된 고민들이었고, 한 끼 먹고 나왔을 때 그 집들에 비해서 가격은 비싸지 않으면서 왠지 평식이지만 가게 분위기에서는 왠지 평식을 넘은 외식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느낌을 주려고 했고, 1만원짜리 쌀국수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쪽 집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품질 면에서 뒤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단골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행에 조금씩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평수는 그들보다 조금은 더 크게 해서 전체적인 인테리어 컨셉을 그 손님들의 눈높이에 맞게 깔끔하면서도 고급지게 인테리어를 했고요. 가격대는 평소에 칼국수 한 그릇 먹는 가격대 6,500원짜리 명동 칼국수랑 비슷한 가격대로 했고요. 사이드 메뉴를 만만하게 구성해서 쌀국수 2그릇을 시킬 때 사이드 메뉴 하나 정도는 시켜 먹더라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게끔 메뉴 구성을 했고요. 2만원으로 다른 쌀국수 집은 쌀국수 2그릇만 시키면 땡인데, 저희 집은 메인 메뉴 볶음밥을 하나 시키더라도 그 2만원에 다 먹을 수 있게끔 메뉴 단가 자체를 늘리는 작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메인 자리가 아닌 뒷골목에 들어가서 임대료를 낮추면서 그 세이브된 임대료를 음식 퀄리티를 높이는 데 썼습니다. 장사는 목이라고 하지만 평식업을 하는 사람들은 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 매장으로 오는 접근성과 월세 사이의 가치, 그 두 가지의 가치를 저울질해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바로 보이지 않아도 조금만 들어와서 볼 수 있다면 동네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보이는 게 큰 흠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동네 사람들은 우리 동네 뭐가 새로 생겼다고 하면 뒷골목뿐만 아니라 지하 매장이라든지 2층까지도 찾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동네에 새로 식당 한 번 생겼다는데 한 번씩은 다들 가보시잖아요. 음식점들은 굉장히 많았지만 실제 평소에 사람들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평식 음식점들이 별로 없는 곳에서의 승부는 결국 저의 예상에 적중을 했습니다. 첫 한두 달은 적자 매장이었지만 석 달째부터는 흑자로 전환이 되는 거죠. 골목에 있는 우리 집이 사람들로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사 앞에는 음식점들이 골목골목 참 많습니다. 프랜차이즈 분식점들 외에 양평해장국, 돈가스집, 국수집, 홍칼국수, 부대찌개, 중국집, 한식 뷔페, 소호 사무실들이 많으니까 직장인들을 위한 음식점들이 대다수예요. 대략 한 끼에 7,000원 정도에서 8,000원 정도, 그 정도 하는 평식 업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별로 좋지도 않은 자리인데 1, 2층 합쳐서 여유 있게 장사를 하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바로 콩비지찌개 집이에요. 저는 평소에 잘 안 가는데 볼 때마다 사람들이 꽉꽉 차 있습니다. 그곳의 메인 음식은 콩비지찌개 10,000원, 돼지고기 들어간 콩비지찌개는 11,000원. 가격들이 만만치가 않죠. 근데 항상 동네 아주머니 손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콩비지가 왜 이렇게 비싼가 했더니 퀄리티가 높은 반찬을 무려 15간이나 주더라고요. 그리고 마치 우리 동네의 주부 손님들의 사랑방인 듯 1인당 1만원을 투자하더라도 보통 앉으면 1시간 이상 골고루 음식도 먹고 수다도 충분히 떨만한 여유진 공간이 있다 보니까 아주머니들이 모이면은 다 이곳으로 오는 것 같았어요. 아줌마들 모여서 그래도 한두 시간 버티기에는 그만한 집이 없었던 거고, 수많은 음식점들이 있었지만 그 수많은 음식점들의 대부분은 평식업소들이었고 그 콩비지집은 우리 동네 몇 안 되는 외식업소였다는 거죠. 상권과 입지를 분석하는 방식은 정말 다양하고 어려운 거지만 평식과 외식을 구분하는 이 정도만이라도 먼저 구분해서 파악을
한다면 나중에 정말 헛발질까지는 가진 않을 겁니다. 내 음식이 맛있어서 사람들이 찾아올 거라는 그런 오만함을 버리고 내가 파는 음식의 본질이 무엇이고 내가 경쟁력이 있으려면 어디에 어떤 식으로 위치해 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그런 생각을 기반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뛰어나더라도 경쟁자는 일단 적어야 됩니다. 물론 자신만의 확고한 무언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새롭게 창업을 하시려는 초보자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니까 모쪼록 초보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창업을 준비하는 데 대한 조그만한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필직이었습니다.